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수들이 신곡을 발표할 때 오늘 밤 자정에 공개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이게 음원 순위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멜론, 벅스, 지니 같은 이 주요 음원 사이트들이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표되는 음원만 실시간 차트에 반영하겠다 하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음원 차트 왜곡 사례를 예방한다는 건데요. 도대체 음원 차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지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들여다보죠. 대중음악평론가 김 작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요즘은 CD보다 음원으로 음악 즐기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그 음원을 가지고 음악을 듣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90%. 이제 봐야 되죠. 그렇죠.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시간 순위가 주르륵 나와요. 그 순위를 보면서 클릭해가면서 듣는 경우가 저도 많고 대부분 그렇게들 들으시는데 그 순위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매겼던 겁니까? 그 순위가 이제 실시간 차트가 이제 핵심인데요. 예. 매 5분 단위로 그 차트가 갱신이 됩니다. 5분 단위로? 예. 음원이 발매가 되면은 그게 즉각적으로 실시간 차트에 반영이 돼서 그 5분마다 이제 순위에 오르는데 5분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클릭을 많이 그렇습니다. 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데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편안에 따르면 실시간 차트가 어떤 식으로 집계가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24시간 언제 발매하든지 그 발매 시간에 상관없이 바로 그냥 차트라고 하는 무림으로 뛰어드는 거였다. 등판이 바로 되는 거예요. 발매하는 그렇습니다. 순간. 바로 등판했는데 이제는 그 정오, 그러니까 오후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발매된 음원만 그 실시간 차트에 즉각 반영이 되고요.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발매된 음원들은 그 다음날 오후 1시 그리고 그 자정 이전에 발매된 그 당일 자정 이전에 발매된 음원들은 역시 그 당일 오후 1시에 반영이 됩니다. 복잡하네요.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잡한데도. 최근 이제 몇 년간 이렇게 실시간 차트가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서 그 음원 사재기가 등장을 해서 논란을 빚었어요. 음원을 막 그 기획사에서 사들이는 거예요, 가수가. 똑같은 아이디를 수천 개 만들어서 그 24시간 돌리면서 그 차트 왜곡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밤 12시에 음악을 듣는 경우가 낮 시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정에 음원을 발매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용자 수가 적은 상태에서 그 아이돌 팬덤이나 기획사에서 그 음원 조작과 음원 사재기를 통해서 차트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밤 12시에 경쟁자들이 없으니까. 야, 우리 오빠 혹은 우리 걸그룹이 오늘 음원 발매한다. 다 모여 있다가 12시에 스트리밍 실시해. 이러면은 순위 올리는 게 낮보다 훨씬 쉽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차트 이용자가, 스트리밍 이용자가 다른 시간에 한 100명이다 했을 때, 밤 12시에는 20명, 30명대로 확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른바 화력을 집중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간대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좀 불법적으로 어둠의 시간을 노려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2015년에도 한번 이제 크게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공장이 있습니다. 중국에 이제 공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장?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수십 대에 갖다 놓고. 아이디를 몇천 개씩 만들어서 특정한 음원을 스트리밍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듣는 사람에 비해서. 기계적으로 재생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차트에 진입을 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 차트에 머무는 거죠.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 사례?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이제 브로커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신인이냐, 신인급이냐, 아니면 중견급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차트 몇 위까지 올라가느냐. 차트에 몇 시간 머물게 하느냐.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차등화된 가격표가 있어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 완전 신인의. 완전 신인의 경우에는 하루 동안 차트에 머물게 하는데, 억 단위가 투척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브로커가 개입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말고 아까 팬덤
무념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어요? 밤 12시에 딱 직결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컴퓨터 틀어놓고 아이디 이제 수십 개씩 만들어갖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 가수의 음원을 계속해서 돌리는 거죠. 그거는 이제 불법이라고는 뭐 할 수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뭐 적발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공정성에 위배되고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 자정부터 그 학교 갈 때까지 계속 돌리니까 이 학부모들이 민원을 좀 제기해서 예. 이번 조치가 내어진 측면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아, 이번 개편안이 그래서 내려진 측면도. 예. 이 문제가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2013년 8월에는 뭐 SM, YG, JYP 이런 대형 기획사들이 음원 사재기 실태를 밝혀달라 검찰에 고발하는 일도 있었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013년에 했던 고발 같은 경우에는 예. 그 혐의 불충분으로 그 수사가 이제 기각이 됐고요. 기각이 됐어요. 수사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무혐의처럼 나온 거죠. 아니, 분명히 이런 실태들이 있는데 어떻게 무혐의가 나왔죠? 그 가요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은 예. 이제 검찰의 그 수사 의지가 충분히 없었던 거죠. 하하. 그런데 이제 그래서 2015년에 이 문제가 예. 다시 한번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일부 언론에서 공장의 실체를 촬영하는 예. 증거까지 보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예. 그때 역시 그 대형 계약사들에서 그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을 했었고요. 예. 지금 계속 그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음원으로 듣는 사람들이 90%를 넘어서는 이런 시대에 음원 차트의 영향력이 막강함을 생각한다면 이런 불법적인 것들 분명히 막아야 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요. 음원 차트 어떻게 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전문가가 보시기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 실시간 차트거든요. 보통 이제 데일리 차트, 위클리 차트, 원슬리 차트 이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되지. 예. 실시간으로 되는 게 한국밖에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또 뭐냐면은 예. 이 실시간 차트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그 차트만 듣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즉 소극적인 대중들을 만들어내고 시장의 흐름 자체가 왜곡돼 보이는 왜곡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차트가 갖고 있는 기능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말하자면 심판이 없는 그 게임의 룰이 없는 이전 투구의 그 스포츠 경기가 됐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꿔야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스트리밍 차트를 없애는 게 아예 없어요. 스트리밍 차트, 예. 실시간 차트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공정성, 문화도 공정해야 된다. 우리 사회 전반에 항상 공정성이라는 화두가 요즘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음악계 역시 공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 작가였습니다.